보육의 질 하락과 교사의 처우 악화가 예상되는 예산 절감형 맞춤형 보육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저희 정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그래도 오신 분들 소개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 장진환 회장님 자리해주셨고요. 그리고 수석부회장님 이종갑 부회장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정아 부회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전남 회장이신 이성계 회장님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이사이신 전미송 이사님, 그리고 정책 간사이신 권혁신 간사님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영등포와 가까운 곳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몇 분 참석 같이 해주셨습니다. 강서구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전혜숙 원장님, 박은숙 원장님, 김수진 원장님, 보병의 원장님께서 오늘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기자회견에 같이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맞춤형 보육이 내용은 전업주부와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맞벌이 주부 또는 직장을 가야 되는 주부에게의 보육 시간을 조금 차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업주부에게는 12시간씩 보육을 할 이유가 좀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부의 판단이었겠지요.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한 반에 아이가 전업주부의 아이와 그리고 말해서 직장을 가야 하는 엄마를 둔 엄마의 아이가 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6시간 한개를 다 쓰고 난 뒤에 전업주부의 아이들은 데리고 가면 그 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운영이 돼야 되고 선생님들도 똑같이 직장 마음을 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을 역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하나당에 매겨지는 보육 지원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어린이집의 부실로 가질 수도 있고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하면 보육교사의 임금의 삭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육교사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어서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얼마 전에 소리쳐서 정치권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원장님들께서 오셔서 이 정책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낱낱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장진환 회장님을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지난 5월 17일 이 자리에서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문제를 보완해서 다시 검토할 때까지 일단 시행을 연기를 최소한 해달라 이런 말씀을 언론 앞에 드렸었는데 정부 당국은 아랑곳 없이 7월 1일자로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원장님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 입장을 정부 당국을 향해서 호소하는 입장을 언론인연합에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기자회견문 양이 약간 많기 때문에 중간 생략이 가면서 빠른 속도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생존권 이어가는 맞춤형 보육 처리하라. 7월 시행 시에 휴원 투쟁으로 맞서겠다. 보육 현장에서는 왜 맞춤형 보육을 반대하는가? 보육 현장의 원장과 교사들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학부모들까지도 탐탁지 않게 여기고 걱정하고 있는 예산 절감용 맞춤형 보육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들의 소득 차이가 아닌 취업 여부를 가지고 보육 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하여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명백히 차별하는 불평등한 정책입니다. 둘째, 현재도 적정 원가에 미달하는 저가 보육료 상태인데 보육료가 20% 더 삭감된다면 보육시설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보육의 질 하락을 재촉하게 된 잘못된 정책입니다. 셋째, 맞춤형 보육으로 아동의 보육 시간이 줄더라도 교사의 근무 시간은 단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보육료 감액만큼 교사의 인건비 삭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실을 왜곡하면서 보육 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해서 올해 6% 보육료를 인상했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3월에 3%로 인상했고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3%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금년 초부터 6% 인상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고 심각한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보육료가 6% 인상됐기 때문에 어린이집 수입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금년 초에 3% 인상된 보육료 역시 2013년 말 정부 발표 표준 보육 비용 이러한 대비 0세부터 2세까지 29,500원에서 57,400원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추가로 3% 인상된 후에 20%를 삭감한다면 16만 5천 원부터 8만 8천 원까지 감액됨으로써 5월 말 현재 보육료 지원 금액 대비 비교를 하더라도 14만 1천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또한 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 보육료 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난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보육 현장의 어려운 실정을 외면하는 주장입니다. 복지부 주장은 정원 충족률이 100%이고 맞춤형 대상자가 20% 미만이며 모든 맞춤형 대상자가 매월 15시간의 긴급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에나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평균 정원 충족률이 70% 미만이고 맞춤형 대상은 40% 이상이기 때문에 맞춤형 대상자 모두가 매월 15시간의 긴급 바우처를 전부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설 운영난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복지부 주장 역시 현실에 대한 왜곡이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발표대로 어린이집의 폐원 이유가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대상 영유아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왜 보건복지부는 남아도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시설은 내팽개쳐 둔 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직장 어린이집 신축 독려 방침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증설하고 있는가? 이것은 국민 세금의 낭비와 동시에 보육시설 유형 간의 차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별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지 합당한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면 금년 중에 어린이집 약 5,000개소 이상의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저가 보육료 체계와 12시간 종일제 보육 체계가 먼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예산 절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20% 보육료 삭감 방식에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면 금년 말까지 약 5,000개소 이상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폐원을 겨우 면한 시설조차도 서비스 질 개선의 여력이 없이 연명하게 급급할 것이고 보육 아동의 주변에는 양질의 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거주지 인근에서 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학부모의 불편은 매우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보육정책을 위해서 이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보육 아동과 학부모 그리고 보육교사, 원장 등 모두가 행복한 보육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 보육 관계자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는 보육 예산을 낭비되는 소비성 지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분야보다도 국가 장래를 위하여 투자 가치와 수익성이 높은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오직 예산 절감 마인드보다는 영유아 중심의 보육 철학을 가지고 보육 정책의 틀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부모와 영유아 사이의 애착 형성 시간의 증가를 원한다면 맞춤형 보육 같은 실효성 없는 꼼수 정책을 강요하지 말고 종일제 보육 8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장 맘 자녀에게 1일 4-5시간의 추가 보육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보육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으로서 우수한 보육 교사들의 현장 유입을 가능하도록 보육 교사의 근로시간 단축 및 처우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서 언급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조건, 즉 8시간 보육제와 교사 처우 개선 및 시설 환경 개선의 기반인 보육료 현실화 요구를 수년 동안 외면한 정부가 보육의 질 개선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는 예산 절감용 맞춤형 보육을 밀어붙이는 것은 보육 정책을 영유아와 교사의 행복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산 절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결사 반대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보육 강행한다면 휴원 투쟁으로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이에서
바와 같이 영유아 교사의 행복 중심 보육 철학을 포기하고 오직 예산 절감 목적의 꼼수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우리 한국민간어린이연합회는 전국의 14,000여 원장들과 20만 보육교사들 일치 단결해서 150만 민간 보육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가면서 6월 13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장애집회를 개최할 것이고 6월 15일부터 전국의 각 시도 및 시군구별 동시 장애집회를 6회 이상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23일과 24일 그리고 7월 1일과 7월 4일 두 차례 휴면투쟁으로 맞서서 끝까지 싸우기로 결의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바입니다. 6월 중순부터 보육 현장에서 야기되는 전국적인 동시다발 장애집회와 휴면투쟁으로 인한 혼란과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 당국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상 성명서를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한국민간어린이연합회 회장 장신환. 혹시 언론인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장애 집회와 1인 시위 또 언론 기자회견 등을 하면서 보육 문제점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간어린이연합회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정부의 주장이 합리적인 것인지 비교해서 잘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은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밖에서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죠.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누리과정 예산부터 맞춤형 교육 대란 누리과정 대란부터 맞춤형 보육이라고 하는 이 예산 문제까지 아이를 잘 키우려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도 고용이 안정되고 환경 역시 안정화돼야지만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